입고 박스 주러 다니고 막 그런. 맞고 산다고 이상하다고. 하도 때리니까 그냥 막 때리는 거야 괜히. 벗어나고 싶으세요. SOS팀 앞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매일같이 시장길에 나타나 종이박스를 줍는다는 여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자의 몸이 항상 끔찍한 피멍으로 뒤덮여 있다고 하는데요. 시장 상인들은 불쌍한 여자를 도와달라며 입을 모아 SOS팀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대체 이 여자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여자가 나타난다는 곳은 5일장에 서는 시골의 한 재래시장. 이곳에서 여자는 이미 유명인사라고 했다. 거의 매일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어제도 봤었거든요. 어떤 일 하세요, 아줌마가? 사지 다니시는 네. 지금 안 계시던데 어디 가셨나요? 꿈을 실망병 그래 그걸 데리고 글쎄 그래도 맨날 그 꿈을 줄자고 잘 걸음도 잘 못 걸고 그래야지. 상인들은 한결같이 여자의 걱정부터 하고 있었는데 대체 상태가 어떤지 여자부터 찾아봐야 했다. 바로 그때 멀찌감치 시장 입구에서 수레를 끌고 가는 한 여자. 행색으로 봐 사람들이 말하던 제보 속 주인공이 맞는 듯했다. 그런데 여자는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뙤약볕 아래 힘이 풀린 듯 무척 힘겨워 보이는 걸음. 걱정되는 건 이뿐이 아니었다. 막무가내로 차도를 걷는 여자는 시끄럽게 경적을 울려대는 차 앞에서도 태연하기만 했는데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아주머니 위험해요. 차가 오잖아요. 어머니 이쪽으로 나오시라니까요. 하지만 아예 대꾸조차 없었다. 저기요 아주머니. SOS 팀이 말려도 봤지만 여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더니 이번엔 아예 줄줄이 차를 막아서기까지 하는 것. 그 모습은 마치 아무것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사람 같았는데 대체 어찌 된 걸까? 장애가 있으세요? 장애는 아닌데 어디 병도 들고 뭐 이랬다 그러면서는 저렇게 죽을 것 같아 아주. 오늘 어디가 진짜 뭐 병이 들었나지 그래서. 몸이 안 좋아요? 맨날 이러면서는 그러니까 뭐 웃겨서 그렇지 그러니까 병이 들어 그랬지. 몸이 안 좋긴 하지만 여자에게 특별히 장애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것. 그런데 여자는 왜 좀처럼 대답도 반응도 하지 않는 걸까? 여자와 다시 얘기를 나눠봐야 했는데 시장 한쪽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여자는 몹시 분주해 보였다. 보다 한가해질 때를 기다리던 바로 그때 여자의 옆에는 전에 없었던 낯선 남자도 함께였다. 여자는 이 남자에게 말없이 폐지를 건네고 있었는데 여자와 함께 다니며 폐지를 줍는다는 남자는 어쩐 일인지 여자를 향해 계속 트집을 잡고 있었다. 더욱 이상한 건 부당한 욕설을 여자가 그저 듣고만 있다는 것. 여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없이 남자를 따르고 있었는데 한참 동안이나 여자 혼자 박스를 줍는 동안 앞에 있던 남자는 지켜만 볼 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아저씨는 경기 끌고 다니면서 죽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줌마는 걸어 다니면서. 아주머니 혼자 일하시는 거예요?
뭐야 미세를 못했어. 안 되니까 헛대를 하는 거야. 불쌍해. 이웃들 역시 남자가 여자를 노예 부리듯 한다며 걱정하고 있었다. 성치도 않은 몸을 이끌고 여자가 힘들게 일하는 게 혹시 이 남자 때문은 아닐까? 먼저 남자의 정체부터 확인해야 했지만 지켜보는 내내 남자는 좀처럼 여자의 곁에서 떠날 줄 몰랐는데 달리 하는 일도 없이 하루 종일 여자의 주변을 맴돌며 감시하듯 경계하는 남자. 그 존재 자체가 여자에게 몹시 위태로워 보였다. 자세한 사연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자와 대화를 나눠봐야 했는데 마침 한쪽에서 쉬고 있는 여자에게 남자가 없는 틈을 타 말을 걸어보기로 했다. 힘들어서 쉬시고 있는 거예요? 네. 다리가 많이 아프신가 보네요. 계속 주무르세요? 많이 아프죠. 많이 아파요. 그러면 아까 남자분 누구세요? 귀찮은 것인지 또다시 대답이 없던 여자는 그런데 얼굴이 이상해 보였다. 얼굴이 이렇게 부으신 거예요? 이마 쪽이 많이 부으셨네요? 얼굴은 물론이고 팔 다리가 퉁퉁 부어오른 상태. 많이 부으셨는데? 많이 부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부었어요? 심장이 안 좋아서요. 네? 심장이요. 신장? 누구한테 맞고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여자는 그저 건강이 좋지 않아 부었을 뿐이라는 것. 하지만 착하지, 사람이 착하지. 어떤 때 보면 맞아서 힘들게 이렇게 되고 이런 몸때가 참 그냥 몸이 들고 막 그래. 맨날 맞고 산다고 불쌍하다고. 장난할 때도 이제 길거리에서 자주 때리는가 봐요. 그럼 아저씨가 때리나요? 그냥 그래 보였어요. 아 그러면 그 두 분이 부부인가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들리는 소문만 들은 거라고. 이웃들은 한결같이 여자가 남자한테 맞는다고 얘기하고 있었다. 여자가 입을 열지 않는 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더욱이 여자는 낯선 사람을 향해 좀처럼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좀 도와드려요? 좀 도와드려요? 매일 나와서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네, 맨날 하루도 안 쉬고요? 필요 없어요. 그냥 얘기하고 쉬면 되는 거죠? 안 돼요? 혼나요? 아 혼나요? 쉬면? 그럼 못 쉬게 하는 거예요? 네. 혼나고 뭐라 하죠. 아 뭐라 해요? 여자는 화를 내는 남자 때문에 하루도 쉴 수가 없다고 했다. 딱한 사정을 아는 이웃들은 여자에게 수시로 음식을 챙겨주고 있었는데 한 상인이 건넨 것은 붕어빵. 배가 많이 고팠던 걸까? 받기가 무섭게 허겁지겁 삼키기에 바쁜 여자는 물도 없이 꾸역꾸역 빵을 먹고 있었다. 물 드실래요? 네. 그제야 물을 받아들고는 말 한마디 없이 단번에 마시고 있었는데 여자는 뜨거운 날씨에 온종일 고된 일을 하면서도 도통 식사조차 하지 못하는 듯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돌아서던 순간 그거 드시려고요? 여자가 입에 넣고 있는 건 놀랍게도 남이 먹다 버린 토마토였다. 상한 건데 드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드시면 안 돼요. 식사는 못 하셨는가 봐요. 네. 저희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는 바로 자리를 피해버렸는데 어머니 제가 이거 도와드릴게요.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아, 됐어요. 네? 아 힘들어 보이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아니 그냥 뒤에서 안 부딪히게 도와드릴게요. 아니, 그냥 가세요. 갑작스런 관심이 부담스러운 걸까? 여자는 제작진의 작은 호의조차 끝내 거절해버렸다. 하루 종일 끝도 없는 노동에 시달리는 여자와
감시라도 하듯 여자의 주위를 맴도는 남자는 대체 무슨 관계인 걸까? 게다가 힘든 노동 후엔 늘 굶주림에 시달린다는 여자. 여자를 돕기 위해서라도 남자에 대해 빨리 알아봐야 했다. 우선 여자의 집부터 찾아보기로 했다. 수소문 끝에 찾은 여자의 집은 외따로 떨어져 있는 한 컨테이너 건물. 조심스레 안을 들어가 봤는데 마당에 가득한 폐지로 보아 여자가 살고 있다는 집이 맞는 듯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엔 누가 마셨는지 술병도 한가득 쌓여 있었는데 계십니까? 인기척이 없는 집안,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열려있는 창문 틈으로 금세 누군가 있다 나간 듯한 흔적들이 보였는데 사람이 모습을 보이기까지 일단 집 앞에서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내린 빗속을 우산도 없이 걷는 여자가 눈에 띄었다. 어디론가 바삐 발걸음을 옮기던 여자는 그렇게 집으로 향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한 구석에 넋놓고 앉아 자리를 뜰 줄 몰랐는데 쏟아지는 비를 한참이나 맞고 있었는지 머리며 옷까지 모두 흠뻑 젖어버린 상태. 집을 지척에 두고 여자는 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걸까? 어머니 비 오는데 여기서 뭐 하세요? 어머니 좀 힘드신 것 같아서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왔거든요. 비를 피할 때까지만 있겠다며 여자는 선뜻 제작진의 차에 올랐다. 그런데 뭔가 불안한지 잔뜩 굳어있는 얼굴. 벌겋게 부어올라 있는 손은 이전보다 상태가 더 심각해 보였는데 여자에겐 제대로 된 신발조차 없는 듯했다. 그리고 팔 한쪽엔 폭력이 의심스러운 흔적도 발견됐는데 옷을 걷어보니 멍자욱은 더욱 심각했다. 상처 왜 생기세요? 심각한 상처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는 여자. 이게 입술이랑 왜 다 터지셨어? 코 있는 데랑. 모르겠어요. 치료는 안 받으셨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그러면 지금 어떤 도움을 받고 싶으세요? 얼굴은 별로 없는데요. 하지만 여자는 한사코 괜찮다며 더 이상 말을 꺼리고 있었다. 그리곤 신경 쓰지 말란 말만 되풀이하며 고집을 꺾지 않았는데 대체 누가 여자에게 이토록 끔찍한 상처를 낸 것일까? 여자의 일상을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여자의 집 앞에 모습을 보인 건 시장에서 함께 있던 바로 그 남자였다. 이미 일을 마친 늦은 오후 시간 남자는 자연스레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대체 또 무슨 일로 찾아온 것일까?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온 건 그날 밤. 뭔가 못마땅한 듯 커져 있는 남자의 목소리. 남자는 집안일까지 트집 잡으며 욕설을 퍼붓는가 싶더니 분명 뭔가로 내리치는 소리였는데 혹시 여자가 맞는 것일까? 드세요. 하지만 불까지 꺼진 집안에선 다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대체 여자의 집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여자를 찾아봐야 했는데 시장 입구엔 여자가 탔던 경운기가 있었다. 상인들이 채 나오지도 않은 이른 아침, 여자는 벌써 폐지를 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옆에는 어김없이 남자가 함께였다. 대체 어찌된 걸까? 여자가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상황에선 여자를 도울 가족이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했는데 가족은 없으세요? 가족? 없어요, 아무도.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면 혼자세요?
놔두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남편이세요? 그런데 뜻밖에도 어젯밤 남자가 다름 아닌 남편이라는 것. 대체 어떻게 된 걸까? 정말 사실인지 여자를 오랫동안 봐왔다는 이웃을 어렵게 찾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 둘이 어때요? 부부인가요? 아니면 부부예요, 부부. 네. 10년 정도.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막 얼굴만 되게 심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되게 심해졌죠. 놀랍게도 남자가 남편이라는 여자의 말은 사실이었다. 남이라도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은 인지상정일 터. 그런데 몸이 아픈 여자를 향해 노예나 다름없이 일을 시키고 구타까지 해왔던 사람이 다름 아닌 남편이었다니 더욱 기가 막힐 따름이었는데 여자를 도울 방법은 없을까? 인근 가정폭력센터의 전문가를 찾아가 상의해보기로 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여자의 상태. 그런데 화면을 확인한 전문가는 뜻밖의 얘기를 꺼냈다. 한 번 저희 상담소에 왔었어요. 일단 본인 스스로가 완강히 거부하고 그냥 집에 가서 있겠다라고 하셔서 그냥. 이미 수차례 지역에서 개입을 시도했었던 사례라는 것. 지난 3월에도 여자는 남편의 폭력으로 얼굴이 엉망이 된 상태였다. 하지만 끝내 어떤 도움도 거절해버린 여자. 그냥 가게. 아니, 여기는 괜찮아요. 아닌 건 아니에요. 맞은 건 아니에요? 이런 태도는 내내 변할 줄 몰랐는데 대체 여자는 왜 이토록 도움을 거부하는 걸까? 근데 이제 폭력의 패턴이 계속 재반복되면서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이제 결여되고 그에 따라서 자기의 의지보다는 또 남편을 맞춰줌으로써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자포자기의 신임이 더 큰 것 같네요. 문제는 여자가 스스로 원하지 않는 한 남편에 대해 확실한 처벌이나 이혼 역시 어렵다는 것. 하지만 더 이상 심각한 폭력과 노동 속에 여자를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게다가 걱정스러운 건 여자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전에는 좀 빠리빠리했었거든 내가. 그렇게 먹기가 안 뚱뚱하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사를 갔는데 여기서 때는 괜찮았어. 안 그랬어도 저렇게 안 됐었어. 한 2, 3년 전만 해도 안 그랬었어. 안 되니 학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맞아갖고 병신 거야. 이웃들은 여자가 학대 속에 정신까지 놓고 있다며 걱정하고 있었다. 이건 누구예요? 제 사진이요. 이거 어머니 사진이에요? 이게 언제적 사진이에요? 꽤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어머, 예쁘셨네. 마치 딴 사람이라도 된 듯 몇 년 사이에 무척이나 달라져버린 여자. 여자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지역의 상담 전문가가 나서 남편을 만나보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상담소에서 왔는데요. 안에 잠깐 들어가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마침 집에서 쉬고 있던 남편에게 우선 폭력을 휘두른 사실부터 확인해야 했다. 여기 팔에 멍이 잔뜩 드신 거예요. 저 멍 왜 그러신 거예요? 아 그거는 솔직히 얘기하겠는데 네. 밥을 잘 안 돼. 그래도 반찬도 내가 해야 되니. 그래서 자꾸 나도 이제 합병인지라 그러겠지만 그래서 내가 소스를 먹고요. 근데 밑에 저 팔처럼 밑에 때린 거죠. 때렸다고요. 파리채로 때리셨다고요? 부인이 밥을 해주지 않았다는 게 폭력의 이유였다. 부족한 아내를 파리채로 훈계만 했을 뿐이라는 남편은 그 태도가 당당하기까지 했는데 이쪽이에요. 턱에다가 계속 그렇게 때리시면 어떻게 그렇게? 내가 속터져 나가도 죽더니 이게 아유 네. 비빔 술 먹고 있어 비빌라고 그때 술이 채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나도 술 취했으니까 지가 비벼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비벼서 주지도 않고 그냥 각자 비벼 먹으라 그러니 화가 나가지고 또 그것도 때렸어요. 남편은 모든 이유를 그저 아내 탓으로만 돌리고 있었다. 내가 괜히 때리는 건 아니거든. 근데 내가 속터지고 훔쳐갈 거 생각하면 안 먹는 거야. 하지만 옆에서 얘기를 듣고 있던 아내는 끝내 아무 말도 반응도 없었는데 생활고와 폭력, 심각한 노동에 시달리며 마음 놓고 허리 한번 펼 수 없었던 여자는 아내라는 이름으로 고용된 일꾼과 다름없었다.
최소한의 인격도 무시당한 채 살아온 여자에게 돌아온 건 가혹하고 끔찍한 폭력일 뿐이었는데 집은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운 무섭고 잔인한 곳이었다. 한마디 항변조차 못한 채 맞고만 있는 여자. 깊은 수렁과 같이 벗어날 수 없었던 폭력이 벌써 10년째. 그냥 막 때리는 거야, 괜히. 아프죠. 그거 어떻게 같이 살아야지. 부당한 학대 속에 무거웠던 삶의 무게. 그 고단한 짐을 이젠 내려놓을 때였다. 여자를 도울 방법은 없을까?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다. 이런 스트레스는 상당히 고도의 스트레스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고도의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은 이분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뿐만이 아니라 더 심각하게는 정신병적인 증상까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 환경으로 이분을 모시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다급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정폭력 그 가해자들이 자기 행위가 그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그 범죄자라고 인식하지 않고 그 화가 나면 때릴 수 있다라는 이런 인식이 이제 아직도 이제 팽배하고요. 그 피해자 역시 이제 가정사회 문제로 그 치부를 하고 또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또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부부간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 3쌍 중 1쌍꼴로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법 적용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경찰이 처벌을 위해서 절차를 시작할 때 보면 대부분 불구속 상태로 진행하는 게 거의 90% 이상이에요. 이렇게 불구속을 해버리면 와서 보복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처벌되는 예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벌금형으로 그냥 끝내버린다 이런 취지죠. 굉장히 미약한 처벌입니다. 이 부분이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논의 결과 여자를 남편으로부터 시급히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 여자에게 병원 치료와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원할 경우 이혼이나 남편에 대한 처벌 등 법적인 대응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 여자를 안전한 환경으로 옮기기 위해 다시 부부의 집을 찾았는데. 됐습니까? 여기 좀 들어가도 될까요? 예상과 달리 남편은 순순히 전문가들을 맡고 있었다. SBS 긴급출동 SBS 24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거든요. 네네. 저희가 어머니 건에 대해서 좀 매일 맞는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맞는다는 거는 뭐 매일 지가 때리는 것도 아니고 고집이 세고 약을 바짝바짝 올려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대 덜 맞을 것도 한 대 더 맞게 된다.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왜? 술 먹거나 뭐 이러면 돈 몰라도 내가 내 정신은 내가 해. 이 시장에서 술을 자꾸 먹는다고요 술을. 남자는 이번엔 술이라는 또 다른 핑계를 대고 있었다. 실제로 여자는 남편의 말처럼 술에 취한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는데. 술을 왜 드셨어요, 근데? 그냥 속상해서요. 식상해서 드시는 거예요? 폭력의 고통을 잊기 위해 술을 찾던 여자에게 이는 폭력의 또 다른 구실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자주 술에 취해 있기는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아버님도 술 드시잖아요. 네. 같이 드시잖아요. 집에서 일 끝나고 들어오다가 한 잔씩은 먹지 뭐. 근데 아버님도 약간 술 기운에 좀 더 그러시는 게 있잖아요. 어머니 때리는 거에 대해서. 아니 같이 술 먹고 야지는 안 때리죠. 안 때리세요? 네, 같이 술 먹고 야지는. 저희가 뭐 적당히 피해갈까 잡아떼던 남편. 하지만 제작진이 포착한 증거 화면 앞에서는 말문이 막힌 듯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아내를 향한 모진 폭력을 그제서야 마주한 남편.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이유가 되지를 않아요. 치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자꾸 때리시고 부인을 때리고 해서 처벌받는다는 건 아시죠? 네. 예. 그러니까 절대 때리시면 안 되는 거고. 처벌 얘기가 나오자 남편은 더 이상 변명도 없었다. 그리곤 불편한지 이내 자리를 피하고 말았는데
10여 년 부부의 인연을 이어오는 동안 고통받았을 아내의 심정을 남자는 짐작이라도 할 수 있을까? 습관처럼 반복됐던 폭력의 끝자락. 그 종지부를 찍기 위해 중요한 건 무엇보다 아내의 의사였다. 처벌은 원치 않으세요? 하시면 계속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사실 거예요? 뭐 어떻게 살아야죠 뭐. 그냥 남편분이 밖에 계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밖에 있든 없든 상관없는데. 이혼도 처벌도 원치 않는다는 여자. 하지만 이런 반응 역시 피해 여성의 특징이라고 했다. 피해자들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폭력에 노출이 되다 보면 그 그냥 무력감이라든가 자포자기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없다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황에 머무르게 되는데 일단 가해자와 그 피해자는 이제 분리가 필요해요. 더 이상의 방치는 두 사람 모두에게 더 큰 상처가 될 터. 일단 안정을 찾은 후에 여자의 의사를 다시 묻기로 했는데 그제서야 남편은 짐까지 챙겨주고 나섰다. 만나서 지하철 가려. 그냥 다 가려고 야. 가서 착실히 병원에 나 가져와. 난 다른 것도 없어. 병만 나면 돼.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런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떠나는 아내의 뒷모습을 남편은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리곤 그때 앞으로 안 때리고 착실히 다 살겠습니다. 하지만 때늦은 후회였다. 좀 더 일찍 깨달을 수 있었더라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었는데 남편의 처벌 문제는 여자가 안정을 회복한 다음 다시 상의하게 될 것이다. 의지나 그런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정신과 치료나 병원 치료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혼 의사나 어떤 처벌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동안 마음을 털어놓을 친정 식구 한 명 없었던 여자. 이렇게 집을 떠나는 건 결혼 후 처음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집을 떠나온 순간 어머니 웃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진 걸까? 제작진 앞에서 처음으로 환한 웃음을 보였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에. 네? 힘드셨죠? 무엇보다 시급한 건 여자의 건강검진이었다. 최근 급격히 나빠졌다는 건강 상태부터 확인해야 했는데 중한 노동도 모자라 심각한 폭력에까지 시달리며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던 여자에게 다양한 검진이 이어졌다. 혈압이나 당뇨는 없으신가요? 있어요. 무릎 양쪽 다 아파요? 응.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지낼 거처도 마련됐는데 한 여성 쉼터에서 당분간 여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여기 봐. 밖에도 이렇게 다 보이고 시원하고 좋아요. 응? 여기는 옷 넣어놓고 옷장에 여기 이불 있어요.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여자에겐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그동안 씻기조차 못했다는 여자는 이번이 한 달 만의 목욕이라고 했는데 어느새 환해진 얼굴. 잘났는데 너무 이쁘다. 이 거울 좀 봐봐, 거울. 내가 어떻게 말했나? 이쁘지? 응? 한 업체에서는 특별한 선물도 보내왔다. 또 파지를 줍고 계시니까 다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셔갖고 힘이 많이 붙이시는 것 같아갖고 지금 선물은 통증을 완화시켜줄 의료기. 따뜻한 마음만큼 회복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며칠 후 여자의 검진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이겠어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심장이거든요. 정상적으로 심장 크기 이 정도까지만 와 있어야 돼요. 50%를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전체 크기에서 심장 크기 50%를 넘어가는 심장 비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술을 계속 드시면은 이제 심장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심부자, 이것 때문에 급사를 할 수가 있죠.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곧바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심리 상태 또한 우려할 만한 상황이었다.
그 술 드신 것 때문에 가장 피해가 오는 것은 뇌 기능이에요. 그래서 뇌 기능 자체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심하면은 치매 기능이 올 수도 있어요. 또는 입원 치료 아니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여자가 점점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여기서 이제 치료 받으실 건데요. 네. 어떠세요 지금? 좋아요. 앞으로 치료 다 받고 나서 어떻게 지내시고 싶으세요? 술도 안 먹을 거예요, 저도. 어머니 옛날처럼 다시 이렇게 예뻐지세요. 치료 잘하시고. 잘 가요. 네. 여자는 꼭 예전의 모습을 되찾겠다며 강하게 다짐해 보였다. 여자가 아내란 이름으로 살아온 10여 년은 자신조차 잃어버린 멍든 삶이었다. 긴 세월이 흘러 자신을 돌아보게 된 지금, 자신 역시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평범한 진리. 그 진리가 여자의 마음에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인적마저 끊긴 거리. 한밤중 늘 같은 곳을 서성인다는 남자.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여기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장소예요. 그리고 의문의 사람들이 줄곧 그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는데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은 한 청년의 몸부림. 가난하니까 안 된다. 그런 은 어딨어? 가난하니까 안 된다? 빽이 없으니까 안 된다? 거리 곳곳에서 폭발하듯 행패를 일삼는 남자에 대한 사연이 도착했다.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동네에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는 남자. 한번 화가 나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걷잡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요. 불안한 이웃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착실하게 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변한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대체 이 청년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제보자가 일러준 대로 남자를 찾아 나선 길 급히 달려가 봤는데 오늘도 청년은 거리 어딘가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이때 죽여버려, 맞짱 붙을까? 응? 와, 죽을라니까? 거리 한복판에 큰 소동이 벌어진 모양이었다. 놀라 달아나는 사람들 사이로 눈에 띄는 한 사람. 연신 고성을 질러대며 누군가에게 시비를 거는 그는 젊은 청년이었다. 자칫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 여기저기 활을 터뜨리며 거리를 활보하는 남자. 하는 행동으로 보아 제보 속 주인공이 맞는 듯했다. 길가에 가다가도 무슨 저런 사람한테 이렇게 뭔 말을 하면서 오라고 그래서 뺨을 지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주위에 사람이 이름이 장대였더니 엄청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그렇게 막 윽박지르고 막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웃들이 불안해할 정도로 최근 공격적으로 돌변했다는 박 씨. 그런데 잔뜩 성이 난 박 씨가 걸음을 멈춘 곳은 인근의 한 경찰서. 무슨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어서인 걸까? 뭘 잘못했냐고. 제가 뭐 잘못했나요? 사랑을 베푸는 게 잘못이나? 우리 부모님 다 죽여버렸는데? 다 죽여버렸어 여기서. 나도 죽이려 했는데 어째? 시집도 안 되고 밥도 못 먹고 죽으라고 그러나? 어쩔까요? 아니 총을 쏴대서 그냥 죽고 싶어. 다짜고짜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호소하는 박 씨. 경찰은 그저 묵묵부답이었다. 박 씨는 결국 답답하다는 듯 한숨까지 내쉬며 발길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분 아시는 분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 이때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박 씨의 뒤를 쫓고 있는 건 SOS팀만이 아니었던 것. 박 씨가 정처 없이 다니는 길목마다 계속해서 그 곁을 맴돌고 있는 남자. 그는 어디선가 나타나 박 씨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그 순간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박 씨는 잠깐만 와봐. 잠깐만 얘기 좀 하게. 얘기 좀 하게. 도망치듯 멀리 달아나고 있었다. 거리엔 때 아닌 추격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 대체 무슨 일일까? 의문의 남자가 집요하게 박 씨를 쫓아가면 박 씨는 그를 피해 점점 멀리 달아날 뿐이었다. 대체 남자가 누구길래 마주치기조차 싫어하는 것일까? 잠시 후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거리. 결국 두 사람이 맞닥뜨린 모양이었다. 아 저기 말. 아
죽여버리라니까. 아따. 아이 내서 그래. 이게 아니까 왜 그래? 그게 길어. 아 길었다. 길을 뒀잖아. 그런데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건 뜻밖에도 남자가 아닌 박 씨였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도망치던 박 씨가 도리어 불같이 화를 내는가 하면 그런데도 남자가 또다시 그 뒤를 밟고 있다는 것인데 급기야 격렬한 몸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두 사람. 대체 왜 이러는 걸까 놀라 달려가 봤는데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시죠? 아 꺼져. 말리려던 찰나 또다시 사라지는 박 씨. 한밤중에 벌어진 추격과 격투. 왜 이들은 서로를 쫓고 쫓으며 거리에서 소동까지 벌이고 있는 것일까? 또 낯선 사람들을 향해 있던 박 씨의 행패는 무슨 이유 때문인 것일까? 정확한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선 당사자인 박 씨를 만나봐야 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박 씨의 집. 그런데 채 도착하기도 전 박 씨가 살고 있다는 아파트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리저리 서성거리며 감시하듯 집 주위를 맴도는 남자. 자세히 보니 얼마 전 거리에서 박 씨의 뒤를 쫓던 바로 그였는데 이번엔 집에까지 따라와 유심히 박 씨의 동태를 살피고 있는 듯했다. 잠시 후 볼일이 있는 듯 집 밖으로 나서는 박 씨. 그러자 남자는 조용히 발소리를 죽여가며 미행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상황을 알리 없는 박 씨는 오늘따라 조용한 모습. 그러는 동안에도 남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앉더니 기다리는 내내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일거수일투족 오직 박 씨의 움직임만을 주시하는 남자. 남자의 정체를 확인하기 전까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늦은 밤 박 씨가 집으로 들어가자 그제서야 의문의 남자는 제 갈 길로 발길을 돌리고 있었다. 혹시 박 씨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아닐까? 직접 만나 자세한 자초지종을 알아보기로 했다. 계세요. 다행히 아내는 인기척이 느껴졌는데 네, 잠깐 들어가서 그럼 말씀 좀 나누면 안 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별로 욕심이 없어가지고 돈 없어 법 없어서 살 사람이니까 저는. 일단 저희가 도움을 좀 드리려고. 아니 도움이 전 필요가 없다고요. 아니, 괜찮다고 가시라고요. 귀찮은 듯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는 박 씨. 그런데 조금 더 대화를 이어가자 아니 저희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하고 있어요. 이 남자들이 예 자세히 다 감시하고 있어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하고는 이내 말문을 닫아버렸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 이웃에게라도 사정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착실하고 진짜 이렇게 내성격이어가지고 이렇게 참 착해요. 착해. 한마디로 말해서 착하고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 그래가지고 그 형제에게서 이렇게 살아는 것 같더라고요. 혈혈단신 박 씨에게 유일하게 동생이 한 명 있다고 했다. 혹시 박 씨의 동생이라면 그간의 사정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동생이 일하고 있다는 일터로 찾아가 봤는데 일꾼들 사이에 서 있는 한 남자, 바로 박 씨의 동생이라고 했다. 분주히 일손을 놀리고 있는 동생은 이곳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가까이서 본 동생의 얼굴은 무척 낯익은 모습. 그는 늦은 밤 박 씨 주위를 맴돌며 서성이던 바로 그 남자였다. 동생은 자신이 제대로 된 일자리조차 가질 수 없는 건 형 때문이라고 했는데 형이 아프기 전에는 다른 일을 고정적으로 나갔었는데 다들 시간을 비워야 되니까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구태여 일까지 그만두고 형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동생. 그는 형에 대한 이런 감시와 미행을 왜 반복하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동생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며칠째 조용하던 형이 또다시 동네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것. 동네에 들어서자 들려오는 건 바로 형의 고함 소리. 형은 몸부리치듯 이성을 잃고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아, 가난하니까 안 된다. 그런 놈은 어딨어?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 아까워. 형의 행패가 심해질수록 더욱 애가 달는 건 동생인 듯 보였다. 수그러들 줄 모르는 형의 기세에
와. 다 죽여버려. 동네에서도 원성이 자자했는데 그럴 때마다 애써 곁을 지켜가며 계속 상황을 진정시키는 동생. 하던 일까지 그만두며 형의 주변을 맴돌았던 건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형을 지켜주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는데 뭐 방법이 없죠. 이렇게 지켜보는 방법뿐이. 이렇게 흥분하면 또 말도 못해 막 뛰어내릴 것 같고 그래서 그들에게 흥분을 안 시키려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는 거죠. 맨날 치료 안 시켜. 사람들 뒤졌어? 그런데 그날 밤 형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30년 동안 날 속였으면 됐잖아. 누가 속여? 내가? 이 사회가 이 정치 권력자들 부모를 주겠어. 너는 몰라. 아 죽는다고 어? 알았지? 죽는다고. 누가 죽는가 봐. 급기야 험한 말까지 내뱉으며 기어이 홀로 어딘가를 가겠다고 고집 피우는 형. 이렇게 언제 무슨 일을 벌일지 시한폭탄 같은 형의 행동에 동생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형이 향한 곳은 바로 국도변의 고속도로.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 어디로 간 것일까? 그때 그 사이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담을 넘어간 형의 모습이 보였다. 철창에 매달린 채 고속도로 위로 시선을 떼지 못하는 형. 혼자 지금 어머니 죽였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자살을 내버렸어. 무역도에서 자살을 내버렸다고. 동생에 의하면 형이 이곳을 찾은 것은 이날만이 아니라고 했다. 얼마 전 화가 나 행패가 심했던 그날에도 결국 달려와 걸음을 멈춘 곳은 바로 이 도로. 형은 거의 매일 밤 이곳을 찾아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는데 대체 그곳에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는 것일까? 여기 지금 요 철조망 뒤에 고속도로잖아요. 바로 그래가지고 여기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장소예요. 뜻밖에도 그곳은 형제가 15년 전 교통사고로 어머님을 잃어버렸던 곳. 그런데 안타까운 사연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동생이 SOS팀을 데리고 향한 곳은 한 공동묘지. 이곳 어딘가에 묻히신 어머니는 현재 묘소조차 찾을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이쪽 부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도 안 찾아오니까 이게 지금 뭐 무덤인지 숲인지 잘 모를 정도로. 어린 형제를 두고 거리에서 목숨을 잃은 어머니. 가족들에게 연락이 닿은 건 사고가 나고도 한참이 지난 후였다고 했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때 아버지랑 한 번 왔었고 그 다음에 그 뒤로 형이랑 1년인가 있다가 한 번 왔었어요. 나이 돈 여러 돈 먹고 비석도 좀 세워드리자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이게 공동무덤이라 비석 하나 없어서. 형제의 가슴에 어머니의 죽음이 더욱 한이 되는 건 아버지 때문이었다.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늘 매를 맞고 사셨던 어머니. 그런 삶도 모자라 결국은 거리에서의 비명 행사까지. 뒤늦게나마 어머니의 한을 달래드리고 싶었지만 이듬해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며 고아가 되고 말았던 형제는 어머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어머니 사건을 맡았던 그 기록이 남아있을 것 같아서 좀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좀 오래된 일이라 뭐 미미하다 그러더라고요. 끝내는 못 찾았죠. 그런 어머니의 죽음이 지금까지 형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아직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곳으로 매일 밤 달려가곤 하는 형. 이 정치 권력자들 부모를 주겠어. 우리 부모님 다 죽여버렸는데? 다 죽여버렸어 여기서. 나도 죽이려는 거 어째? 돌아가신 부모님도 항상 들먹여요. 내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서 부모님이 죽었다. 그곳에서 형은 또다시 부모님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형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최근의 일이라고 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착실하게 회사 생활을 해왔다는 형. 혹시 그 사이 형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뜻밖의 이야기를 들은 건 형이 다녔다는 예전 직장에서였다. 근데 그 종교 딱 하면서 한 일주일 사이에 바뀌었더라고.
엄마를 팔아달라겠대. 그 기도원에서 가자니까 그냥 엄마를 팔아달라고. 엄마가 부산에 들어갔다면서 팔아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엄마를 팔아드렸대.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 돈을 뜯겼다고 그러더라고. 어머니의 한을 달래줄 수 있다는 말에 특정 종교에 심취해 있었다는 형. 위로제를 위해 형은 한 푼 두 푼 어렵게 모은 돈까지 기도원에 바쳐왔다고 했다. 하지만 그 기도원이라는 곳은 현재 아예 문이 닫혀 있는 상황. 계세요. 아무것도 없구나. 직장까지 무단 결근하며 어머니 위로제에 몰두해 왔다는 형. 하지만 형에게 돌아온 것은 직장에서의 해고와 재산 탕진뿐. 대체 이곳에서 형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동생은 하나라도 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했지만 한때 종교 생활을 했다는 기도원에선 현재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었다. 혹시 그 일이 형의 마음에 더욱 상처를 냈던 것일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형이 종종 알 수 없는 말까지 연거푸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동생에게까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형 동쪽으로 따고 서쪽으로 지는 거 아닌가? 난리에 뜨고 난리에 져. 우박이 난리에 내린다. 비가 난리에 내리고. 넌 내 친동생이 아니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닌가? 치료가 아니야. 취업이 안 된다니까. 취업이 안 돼. 취업이 안 되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 상관 있어. 막 꺼져. 나 진짜 답답한 거. 이거 나 꺼져. 동생을 죽이는 형이 어디 있는가? 야 동생이 친동생이야. 마 어머니의 일이 상처가 됐다면 왜 그 분노를 동생에게 풀고 있는 것인지 동생 역시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갑자기 분출되기 시작한 공격적인 성향과 종잡을 수 없는 말들. 형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그런데 전문가들은 형의 이런 행동들 또한 극도의 우울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분의 어릴 적의 삶이나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와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사망, 그걸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형제가 둘만 남겨진 상황, 그리고 어렵게 세상을 살아온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아마 자신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세상에 대한 원망감, 그리고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심한 자괴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이분의 평소의 마음의 우울감으로 연결됐을 것 같고요. 그것이 정반대되는 조증 상태로 떴을 때는 그만큼 열등감과 반대되는 강력한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이런 현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제라도 형을 위해 치료를 시작해야 할 때 전문가와 함께 형을 만나러 갔는데 다행히 오늘은 무척이나 안정된 상태인 듯 보였다. 조금 이렇게 사시면서 지내시면서 조금 이제 어려우신 점이 있으시다고. 이게 너무 억울했죠. 우리 부모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이 난 너무 억울해 분했죠. 협박해갖고 우리 부모님이 집 나가고 억지로 싸워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고속도로에서. 분했죠. 억울했죠. 슬펐고 너무. 또다시 어머님의 억울함을 언급하는 형. 그러나 그도 잠시 빛이 있죠. 빛이 있고 막 그런 게 있죠. 빛이 보이죠. 해가 쫓아다녀. 달이 쫓아다니고 알죠. 형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정신분열증은 아닌 것 같고 조울증인 것 같고요. 그 특징을 보면은 일단 말이 좀 많고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 능력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잘할 수 있다고 과대망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빨리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빨리 회복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료가 시급한 상황. 그러나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 상담도 이렇게 계속 받고 체계적으로 받으면 좋죠. 저는 너무 멀쩡한데 됐으면 이제 그만하시죠. 입만 아프네. 일처럼 사는 게 좋잖아. 아 근데 알았다고 그만하라고. 공병하네 또 열받게 하네. 그만해 공개 알았다니까. 이렇게 도와주시러 오셨다. 완강히 거부하며 동생에게 마저 적대적이 돼버린 형. 형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그날 오후 동생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간 곳은 어릴 적 돌아가신 아버지의 묘소였다. 아버지 저 왔어요. 저희 아버지 묘예요. 제사도 맨날 못 차려드려서 이렇게 생각날 때 한 번씩 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좀 싫어해서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망도 많이 했고. 아픔과 원망이 뒤엉켜 자주 찾아오진 못했지만 큰맘 먹고 찾아온 이날 동생은 아버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부탁이 있다고 했다. 엄마 사진 갖고 왔어, 아버지. 생각하면 가슴 아픈 기억뿐인 엄마지만 이제는 과거들을 떨쳐내고 싶다는 동생. 그런 동생이 아버지에게 꼭 전하고 싶다는 부탁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낫게 해줘야 돼요. 엄마 외에도 모르는데 찾아올 때라고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제가. 나 힘든 거 보이잖아요, 아버지. 저번에도 왔다고 말했어. 형 안 아프게 해줘야 돼. 아버지. 불쌍하잖아요. 제발 하나밖에 없는 형을 지켜주시기를. 생전 처음 아버지께 간절한 기도를 올린 후 동생은 한참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부모를 잃고도 하나밖에 없는 형마저 마음의 병이 든 상황. 동생은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는 듯했다. 아마 최고로 힘든 것 같아요. 제가 한 15년 동안 봤는데 15년 동안에 아마 지금이 최고일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불우했던 가정 환경의 그늘에서 점점 마음마저 병들어가고 있는 형제. 형제를 도울 방법은 없는 걸까? 안타까운 형제의 사연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처음에 이제 소년소설 가정이 됐을 당시부터 사례관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힘든고 어려운 시기를 다 견디고 난 다음에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병이 나버리는 상태잖아요. 상처만 아는 채 어린 시절 고아가 되고서도 아무런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형제. 더욱 안타까운 건 병이 나기 전 형이 동생을 아끼는 마음까지 남달랐다는 점이었다. 그래도 형이니까 결혼식은 내가 시켜줘야 되겠다. 어디 결혼식장이 좋느냐, 어떤 결혼식장에서 괜찮은 결혼식장이 어디냐, 아니면 결혼한 친구한테 마누라 뭐 웨딩드레스는 어떻게 했냐, 뭐 대여를 했느냐, 아니면 뭐 샀느냐, 아니 샀으면 뭐 가격이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동생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이젠 그런 동생마저 적으로 돌려버린 형의 병. 그 역시 조울증 때문이라고 했다. 이분이 현재 어떤 일이 있어서 동생을 미워하거나 동생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지금 오히려 조증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그나마 좀 편하고 옛날부터 되게 첫째 아이들은 둘째에 대해서 좋은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애정과 증오의 감정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동생에게 갖고 있던 그런 양가 감정, 물론 예전에는 무의식적으로 꼭꼭 숨겨놓았던 감정인데 그것이 조울증이 발병하면서 그것이 이제 통제가 안 되니까 예전에 어렸을 적에 아주 어릴 적의 감정이 지금 그냥 계속 연결돼서 동생에게 표현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형의 치료가 급선무. 전문가와 동생이 다시 한번 형을 설득해 보기로 했다. 다 오셨네요. 얘기 좀 달라고. 아, 집에 엄마 여기 아프지. 의외로 순순히 방문을 허락하는 형. 희망이 보이는 듯했는데 알겠습니다. 아니 놓으시라고. 아니 이게 놓으시라고. 내 다음에 식당에. 아니 그냥. 하지만 집 밖을 나서자 형의 태도가 달라졌다. 집에 있습니다. 아니 집에서 있는다고 얘기. 알았어. 더 좋아지게 해주려고.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저는 괜찮으니까 그만하시게요. 아니 그만하시. 아니 저는 그냥 또다시 치료를 거부하고 나선 것. 형의 마음을 열기 위해선 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였는데 자리를 옮겨가며 설득하기를 여러 차례. 과연 형은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동생의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했다. 이게 아니 알겠는데 제 말은 일을 하고 싶을 뿐이고 그뿐이에요. 이게. 고맙게도 상담 정도는 해보겠다는 형. 아직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있진 않지만 긴 설득 끝에 형은 제 발로 응급차에 몸을 실었다. 쌓아둔 상처가 얼마나 많길래 마음의 병까지 들었던 걸까? 그 해묵은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형제가 나란히 첫 발을 내딛고 있었다. 우선 형의 상태부터 진단해봐야 했는데 웃긴 이야기지만 이제 에어컨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더라고요. 아 그래? 예,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신기하게 또 에어컨을 껐는데 번개가 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왜. 남들보다는 좀 뭐가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좀 더 뛰어나지 않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그러면서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나 이런 걸 좀 다 걷어낸 다음에 그러면서 충전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번 기간 한 얼마나? 상담 후 다행히 큰 저항감을 보이지 않는 형. 곧바로 입원 치료가 결정됐다. 그런데 상담 결과를 기다리는 동생의 태도가 이상했다. 뜻밖에도 형의 입원에 대해 망설이고 있었던 것인데 난리 올라가면 난리 날 건데. 치료 통해서 빨리 나아지는 게 이것저것 나은 것 같다. 그 생각하고 봤는데 지금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혹시라도 이번 일로 형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진 않을까. 동생은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야 하는 이 순간이 가장 두렵다고 했다. 그러나 진단 결과 형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충동 조절이 안 되고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일단은 입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동생이 힘든 결정을 해주었다. 좀 남들보다 좀 특이한 면, 참 특이해서 괴로웠어요. 좀 안 특이했어야 돼요. 이제 곧 헤어질 시간. 차마 형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는 마음 여린 동생을 대신해 형이 먼저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아무런 말도 없이 서로 얼굴만 바라보는 형제. 다행인 것은 발병 기간이 비교적 짧아 형의 예우가 밝다는 것이다. 좀 오래 걸리더라도 원래는 치료가 돼서 나왔으면 좋겠어. 부모님도 계셨으면 가족도 나랑 둘밖에 없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그랬더라면 형도 아마 이렇게 했을까. 아픈 형을 뒤로하고 차마 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동생. 저 형도 고생만 엄청 했거든. 좀 더 일찍 형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했던 걸까. 동생은 밀려오는 후회와 안타까움에 가슴이 먹먹하다고 했다. 며칠 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해당 지역 동사무소에서 형제를 위한 사후 관리와 자립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해 준 것인데 종합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을 받아가지고 뭐 도배라든지 제빵 기술이라든지 뭐 컴퓨터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형하고 함께 이렇게 항구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개발시설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인근의 자활센터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다. 자활의 의지가 강하고 노동 능력이 뛰어난 형제를 위해 기술 연마에서 창업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한 것인데 형이 예전의 얼굴을 찾아가는 동안 동생 또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기술 연마를 좀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소액 무담보 대출 자금을 지원받아서 아마 창업까지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절망의 끝에서 찾아낸 작은 희망. 이날 동생은 형이 그토록 바라던 어머니를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다. 생전 처음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재단 위에 올려졌다.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진짜 돌아가셔서까지도 자식들한테 위안이 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와서 조금이나도 마음에 편안함을 가질 수 있으면 또 좋지 않을까. 비록 빛바랜 가족 사진이 담긴 유골함이지만 형제의 간절한 마음이 어머니에게 가 닿을 수 있기를. 어디에 계신지 몰라 한 번도 사드리지 못했던 꽃.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된 두 아들의 사진도 어머니에게 바쳐졌다.
돌아가실 때 이렇게 해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형이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그래. 형이랑 같이 올게. 여기 있어. 어머니를 마주한 이 순간 동생은 그제서야 형의 빈자리가 실감나는 듯했다. 어머니 곁으로 나란히 두 아들이 함께 찾아올 그날을 간절히 기원해 보는데 가슴에 담아두기엔 너무 아파 병이 되어버린 부모 잃은 형제의 고통. 그 힘겨운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도록 이제는 그 짐을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하지 않을까.